안녕하세요. 예, 세력차 대공수입니다. 예, 오늘도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만히 이렇게 패턴을 보니까 일주일에 지금 제가 뭐 착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좀 일주일에 한 번은 텀이 좀 길죠. 예,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방송을 하는 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근데 이제 제가 매매를 하다가 이거는 방송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이제 싶을 때 제가 방송을 해드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패턴이 생겼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그 기간을 좀 이렇게 줄여보도록 제가도 나름 혼자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요즘 뭐 코스피 코스닥이 막 저거죠. 어저께도 그렇고요. 어저께 방송을 했으면 좋았는데 어제 코스피가 8.47 장중에 한때 마감도 8.42였고요. 그랬고 뭐 분봉으로 봐도 쫙 올라갔죠. 예. 이건 오늘이고요. 이제 어저께 안 보이냐? 안 되네. 뭐야? 이거 왜 안 돼? 깜짝 놀랐네요. 어제 또 이렇게 보니까 또 별거 아니죠? 이렇게 보면 어제 이제 올라간 게 여기서 갭 떠서 이제 날아간 건데 여하튼 그렇고요. 코스피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코스닥도 뭐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꽤 오늘 이제 마저 올라갔죠. 금요일. 오늘 금요일 맞죠? 네, 금요일. 어제도 크게 상승하고 어제도 어제도 5.64, 오늘도 5. 어떻게 보면 코스닥은 꼭 나눠간 것 같네요. 이제 그 나눠갔다고 보기에는 나눠갔다고 보기에도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제 요새 지수가 이렇게 그 빵빵빵빵 무너지다가 쑥 올라가고 또 빵빵빵 무너지다가 쑥 올라가고 또 반대로 탁탁탁 올라가다가 쭉 무너지고 또 탁탁탁 올라가다가 쭉 무너지고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의 끝은 제가 얼마 전에도 방송했듯이 계단식의 마지막은 항상 지수가 됐건 뭐 예를 들어서 종목이 됐건 계단식으로 올라간 거의 마지막은 갭에서 무너지던가 갭 떠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던가 둘 중에 그러니까 꼬리를 달고 있냐 안 달고 있냐 그 차이지만 하여튼 갭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기억나시죠? 어쨌든 간에 요즘 이제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제가 오늘 이제 얘기할 게 뭐냐면 그러면 뭐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시작. 원래는 시작 전에 예를 들어 시작 과정 마무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매수 뭐 예를 들어서 견디는 걸 보고 과정 매수 과정 매도 예를 들어서 이게 익절이 됐건 얘가 익절이 됐건 손절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익절이든 손절이든 뭐가 됐건 간에 매수로 시작해서 과정이 있고 근데 그 매도 여기는 매수 매수 과정 매도 근데 이 과정이 이게 단기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단타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이제 뭐 한 2, 3일까지 한 매수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 경과를 보고 매도하는 거는 저는 그것도 단타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잡았는데 상한가를 갔어. 그러면 이틀이나 3일 정도 2연상이나 3연상까지 바라봐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상한가를 간 게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 한 3%, 그 다음날 뭐 2, 3%, 그 다음날 또 4, 5%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무너질 확률이 이제 커지니까. 그래서 2, 3일 정도는 전 단타로 보는데 그날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것도 당연히 단타죠.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초단타, 뭐 급단타, 뭐 무슨 뭐 마이크로 뭐 무슨 단타 뭐 사람마다 이제 표현이 다를 뿐이지 잡아서 과정을 보고
매도를 하는 결정하는 거는 이제 이 기간이 뭐가 됐건 간에 저는 한 3일에서 4일 정도까지는 이제 4일 정도까지는 저 단타라고 보는데 이제 오늘 얘기할 게 뭐냐면 그러면 단타로 하든 중장기로 하든 장기로 하건 초장기로 하건 그 결과론적으로는 나는 단타로 이번에 버렸어. 나는 중기로 들어간 거라 뭐 어저께 버렸어. 오늘 버렸어. 나는 초장기 뭐 초장기로 들어간 거라 나는 이거 내년쯤 버리려고 해. 이거는 좋은데 그러면 시작은 이 네 개가 시작은 똑같다는 거예요. 시작은 매수 시점은 과정은 다릅니다. 결과하고 왜 과정이 다르니까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3일이냐 일주일이냐 열흘이냐에 따라서 얘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시작은 똑같습니다. 단타로 잡아도 매수해야 되는 거 똑같고요. 그죠? 그렇죠? 물론 그렇게 따지면 단타로 하나, 중기로 하나, 초장기로 하나 매도를 해야 되는 것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도 말의 어폐로 보면은 다른 뭐 틀린 점은 없어요. 이론적으로 오류는 없습니다. 근데 시작이 잘못되면은 예를 들어서 시작이 잘못되면 얘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럴까? 시작과 끝이 있다고 칩시다. 시작이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그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은 절대값입니다. 그냥 안 좋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올라가지도 못할 상황의 종목을 잡는다. 그럼 시작이 안 좋은 거죠. 예, 안 좋은 겁니다. 근데 결과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방송할 때 그랬죠. 원래 갭에서 무너지는 음봉이 계속 이렇게 무너지는데 운이 좋아서 내 평단 근처라도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근처라도 가주면 그거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제가 그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 속담에 뭐 될성 싶은 나무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이제 그런 개념인 건데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을 확률이 있어요. 확률이. 근데 시작이 안 좋으면 X입니다. 안 좋은 상황이면 끝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얘가 좋아도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이게 뭐 갈림길이 있지만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은 100에 한 99? 예. 어느 날 미친 듯이 이렇게 계속 무너지다가 미친 듯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미친 듯이. 예. 막 진짜 이렇게 무너지다가 계속 무너지다가 한 달, 두 달 다음에 이렇게 막 연상, 막 3연상, 5연상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드문 경우입니다. 이전에 내가 잡았던 그날 이전에 작전이 다 완료가 돼 있어서 개미를 털고 올라가는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좋은 경우는 아니에요. 왜? 들어가려면 그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방으로 내려간 게 횡보를 하고 어느 정도 개미를 털고 나서 올라갈 때 이때 잡아야 이게 크게 먹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때 잡아야 크게 먹는 거지. 여기서 시작을 해버리면 얘가 2연상, 3연상을 가봤자 내 평단 근처뿐이 안 돼요. 그래서 먹어봤자 그냥 탈출하는 개념인 거지. 뭐 수익을 좀 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좋게 끝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작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끝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내가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과정을 따지는 겁니다. 시작과 끝만 따지는 게 아니라 왜 과정을 따지냐? 어떤 사람은 시작이랑 끝만 있어요. 왜? 잡자마자 바로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과정이 없어. 그냥 과정이 뭐냐면 시작해서 매수했는데 붕 매도 끝나. 과정이 없어. 뭐 급상승하는 종목 잡았을 때 뭐 한 5분?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 있어요. 그거는 과정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잡자마자 상승을 해버리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만 한두 시간이라도 뭐 안 되면 30분이래. 목이 아프네요 오늘. 다만 2, 30분이라도 이제 종목을 잡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정을 따지는 건데
그러면 시작이 좋고 나쁜 거를 뭐를 따지냐? 그건 저도 몰라요. 결과론적으로 결과가 나왔을 때 잘 잡았네. 여기서 버리는 거였는데 여기서 잡은 거면 잘 잡았네. 반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잡은 이후에 계속 하루 이틀 올라가더니 계속 무너졌어.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니 뭐 20% 15% 뭐 5% 그래갖고 내 평단을 겨우 왔어. 그럼 그 다음날 올라갈 때 매도를 해야겠죠. 목표가 정도에서 매도를 해야겠죠. 목표가 예를 들어서 여기였다면 매도를 하겠죠. 그럼 이거는 의미가 없잖아요. 계속 시달리다가 탈출한 개념이지. 이거는 수익을 그렇게 냈다고 보기에는 이 기간이 또 얼마입니까? 이게 전업으로 하든 부업으로 하든 뭐 취미로 하든 간에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일곱 달, 여덟 달, 뭐 9개월 만에 내 평단 이상 올라와서 수익을 냈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뭐 수익을 냈다기보다는 탈출이죠. 탈출. 운이 좋아서 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를 좋다고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그냥 결과론적으로 내가 잡았다가 쭉 무너지다가 내 평단까지 오기 전에 그냥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한 3분의 2 정도 올랐을 때 에이 더러운 새끼 그래서 던져버렸어. 결과가 안 좋은 거죠. 시작이 안 좋았으니까 안 좋은 겁니다. 근데 아까처럼 좀 더 견뎠어. 내 평단까지 안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돌파를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의 평가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는 평단 이상에서 나왔으니까 난 최소한 결과가 안 좋은 건 아니야. 다만 시간을 많이 버렸을 뿐이지. 이 시간에 대한 비중을 적게 잡는 사람은 이것도 괜찮다고 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9개월 정도를 지나서 평단 이상 나온 게 과연 이게 잘한 짓이냐 따지면 저는 이게 안 좋은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더 안 좋은 거고 내 평단 3분의 2 정도 올라왔을 때 버리는 것도 안 좋은 거지만 아무리 평단 이상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9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내 평단 이상 올라온 거 뭐 몇 프로, 5%, 10% 수익으로 나온 거는 저는 그건 또 좋다고 보진 않습니다. 안 좋은 거라고 보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또 좋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분까지 제가 함께 안 좋은 거라고 매도를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거기서 행복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도 존중을 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과정은 시작을 따라가는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결과도 시작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 시작이 좋으려면 어떻게 되냐? 매매를 하기 전에는 모르죠. 모릅니다. 그래서 이 시작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나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 주제가 이제 그게예요. 나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방송해놓고 안 가르쳐 주지 그러면 정말 히트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오늘 제가 예전 방송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일단 저는 최우선 시작에 대한 게 이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좀 크게 그릴까요? 시작에 대한 게 플랜 1, 2, 3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냐면 오늘은 이제 자세한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뭐냐 이것만 얘기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뭐냐 뭔지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일단 예상 체결가 매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건 검색식 매매가 있고요. 그다음에 등락률 순위 매매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짧게 오늘은 이제 이 세 개에 대해서 뭐 자세히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가끔 얘는 거의 톱인데 얘는 항상 톱이에요. 얘는 항상 탑인데 요 두 개가 어느 시기에 따라서 얘가 가끔 얘도 바뀔 때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1년 365일 중에 300일은 얘가 거의 톱입니다. 얘를 먼저 봅니다. 장 전에. 그래서 얘를 보고 오늘 반도체가 역시나 오늘 좋네. 아니면 오늘은 반도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AI 쪽으로 오늘 종목들이 지지를 많이 오늘 AI를 먼저 컨셉으로 한번 잡아봐야겠네.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상치일가 매매로 300일 정도. 그러면 이 65일은 뭐냐? 65일 정도는 조건 검색식 매매하고 등락률 순위 매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2순위가 될 때가 있고
얘가 3이 될 때가 있고 등락률 순위가 2순위가 될 때가 있고 조건 검색식이 3순위가 될 때가 있어요. 예. 그 상관이 없는데 어쨌거나 저는 예상치 흑가 매매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 볼까요? 오늘 같은 경우 월, 화, 수, 목, 금 이제 금요일 날 오늘 맞죠? 금요일 예상치 흑가 매매입니다. 오늘 좋죠. 뭐를 잡아도 대략 가는 날이에요. 뭐를 잡아도 가는 날인데 저는 이제 요쯤에서 잡진 않고요. 보통 여기 중간 요 한 10종목 밑에 요 정도에서 15종목에서 뭐 25종목 요 라인 그러니까 지금 이 도표에서 요 가운데 여기서 많이 잡습니다. 여기서. 근데 어쩔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위에가 많이 갔죠. 어쩔 때는 요 밑에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페이지 밑으로 여기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적으로 여기를 많이 잡습니다. 습관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위에는 잘 안 잡는데 이 위에라고 할지라도 마이너스 0.64에서 시작했죠. 예, 여기는 1.99 갭 살짝 떴죠. 요런 거는 0.73 갭 살짝 떴어요. 요런 거는 이 위에 거래도 잡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시작은 2.55지만 0.7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죠. 요런 건 잡아요. 근데 아래 꼬리 있을 때 요런 건 잡아요. 요런 것도 잡고요.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다시 아래 꼬리가 길면 상승하는 것도 크다. 그죠? 아래 꼬리가 길면 웬만하면 잡는다고. 옛날에 무조건 잡는다 했는데 요즘은 아래 꼬리가 길면 웬만하면 잡는다. 이렇게 높은 거는 잘 안 잡아요. 시작가가 11.35니까 이런 걸 안 잡습니다. 이 밑에서는 대부분 0% 가깝게 이렇게 분포가 됩니다. 근데 요 위에는 이렇게 갭을 뜬 애들이 많아요. 뭐 11%, 얘는 뭐 6.77, 얘는 9.52 시작가가. 근데 이런 애들은 잘 안 잡아요. 근데 이 위에를 안 잡게 되는데 이 위에서도 이렇게 0%에 가까운 애들은 사막 콘덴서처럼 미래산업, 광진실업 이런 애들은 잡을만 합니다. 이런 건 잡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니라 어쨌거나 이렇게 보고 광진실업, 미래산업, 사막 콘덴서, GI 이노베이션, 두산 퓨얼셀, 전기차, 핀테크 뭐 이런 비트코인 뭐 이런 애들이 가나? SF 반도체. 오늘도 이번에 반도체인가? 뭐 두산 퓨얼셀. 반도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요 글씨 보이죠? 국내 유일 라이다 특허 기업 보이시죠? 삼성전자 관련 자율주행 생체 인식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해놓는 이유가 이런 거 빨리빨리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 검은색 오른쪽 밑에 검은색 점이 있는 것들은 다 제가 글씨를 이렇게 종목별로 다 그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9시에 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쭉 둘러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상치 흑가 매매가 막 시간이 바뀌어요. 시간에 따라서 얘네 종목들이 처음에는 CG트로닉스가 제일 상위에 있다가 갑자기 사막 컨덴서가 또 올라갈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또 뜬금포로 피델릭스가 또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바뀌다가 8시 59분 정도 됐을 때 그때는 이게 비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이렇게 비어 있어요. 이렇게 비어 있는 칸입니다. 그러다가 8시 58분까지 계속 봐요. 예상치 흑가 매매를 계속 보다가 8시 59분쯤에 여기 있죠. 예상치 흑가 매매, 예상치 흑가 등락률상이 있죠. 이거를 한 주, 2주짜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4주짜리 이런 거는 이제 애매하니까 이런 거는 1만 주 이상으로 바꿔서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정도를 잡아서 복사를 해서 오늘 월, 화, 수, 목, 금요일에다가 넣습니다. 채워졌죠? 저희가 보던 거랑 똑같죠? 맨 상위에 시트로닉스, 그리고 요 밑에 제가 아까 설명한 거 기억나시죠? 원래 가운데 거 0% 갖고 온 애들 잡는데, 이렇게 위에 있어도 얘네들, 광진실업, 미래산업, 사막콘덴서만 이렇게 0%에 가까운 애들, 요런 애들은 잡는 경우가 있다. 상위라고 할지라도, 요 가운데가 아니라 위에라고 할지라도 0%에 가까운 애들은 내가 잡는 경우가 있다. 기억나시죠? 똑같죠? 아까 제가 잡은 거랑 똑같죠? 예상치 흑가 매매를 하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상승을 크게 할 종목들을 예상을 하기도 좋지만 이제 그거는 뭐 등락률 상이랑
뭐 예를 들어서 조건 검색식이랑 비슷해요, 느낌이. 근데 섹터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섹터를. 아, 오늘 전기차? 아, 오늘도 반도체? 아, 보나마나 오늘 반도체네. 오늘 반도체였죠. 이제 금요일. 오늘 매매, 뭐 누가 또, 야, 오늘 AI가 많이 갔어. 그러면 또 제가 그 사람이랑 뭐 싸울 생각은 없지만, 제가 넣어놓은 바로는 반도체. 다 날라갔죠. 반도체. 다 날라갔습니다. 반도체. 다 날라갔어요. 누가 보더라도 반도체 날입니다. 전기차도 가기는 많이 갔어요. 뭔가 좀 약하죠. 요 상위 있는 것 같이 아까 반도체 1페이지보다는 뭔가 약하죠. 예. 근데 누가 또 우기면 제가 그 사람 뭐 꺾어서 이길 생각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예상치 효과를 봤을 때 섹터를 조금 근데 그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예상치 효과 매매를 하다가 8시 59분까지 에이 오늘 반도체네. 그리고 딱 들어갔는데 반도체는 전부 다 갭 떠서 무너지고 예를 들어 반도체 뭐 예를 들어서 뭐 종목이 생각해 오늘 수술하고 나서 제가 기억력이 마탱이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SF 반도체도 올라갔다가 갭으로 무너져. 예를 들어서 그리고 뭐 비가전자도 올라갔다 무너져. 뭐 저 KCS도 무너져. 그래서 반도체가 가는 줄 알고 잡았는데 이거 왜 이래? 왜 다 무너져? 근데 알고 봤더니 예상치 효과 매매상으로는 반도체가 좋았는데 갑자기 뭐 전기차나 아니면 뜬금없는 무슨 바이오 애들이 막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효과 매매를 등락률 상위를 본다고 해서 섹터를 100%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막연하게 9시 땡 한 다음에 지금 뭐가 올라가지? 지금 뭐가 올라가지? 반도체가 올라가나? 뭐가 올라가지? 제약이 올라가나? 이것보다는 9시 되기 전에 그 8시 50분부터 8시 59분까지 그 9분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 반도체 괜찮네. 야, 근데 전기차도 지지한 종목들이 많은 거 보니까 얘네도 한번 갈만한데 이러면서 뭔가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반에 얘기했던 거 시작과 과정과 결과 매수 과정 매도가 있을 때 이 시작이 좋아야 매도가 좋을 확률이 크다고 그랬죠. 시작이 안 좋으면 이건 좋기가 뭐 1%뿐이 안 된다, 1, 2%뿐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좋을 확률이 98%, 99%라고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모든 곳이 그렇다고 그러면 누가 또 딴지 걸어요. 근데 딴지 걸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내가 대꾸할 것도 아니고. 근데 여하튼 얼마 전에도 어떤 양반이 대꾸를 했길래 댓글을 달아서 뭐 말하는 목소리가 재수없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여하튼 제 사정은 모르는 사람이겠죠. 뭐. 예. 제가 뭐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목소리가 안 좋아진 건데 그 전에도 뭐 좋다고 할 수는 없었지만 여하튼 어쨌든 간에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예상치 효과 매매를 왜 탑으로 두느냐? 거의 365일 중에 왜 300일 이상을 그 예상치 효과 매매에 관심을 갖느냐? 섹터를 오늘은 어떤 섹터가 강세일지 예측하기가 쉽기 때문에 다른 거에 비해서 물론 등락률을 보든 검색식을 봐도 어느 정도 추측은 할 수는 있는데 어떨 때는 등락률 그 예상 체결가를 보았을 때보다 조건 검색식이나 등락률 상위를 보는 게 더 맞을 때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1년 중에 많지 않습니다. 예, 제 경우에는 제 눈이 그렇고 제 머리의 판단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시작하는 섹터가 강세를 판단하는 이 머릿속의 메커니즘이 아무래도 예상 체결가에 더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요. 하지만 대부분 예상 체결가가 더 확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도 증권사마다 조건 검색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보여드릴게요. 조건 검색 뭐야? 아니지.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게 뭐죠?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뭔지. 자, 사막 컨덴서 120선과 20선이 어느 정도 평행을 가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보통 여기까지 따지면 네 달이죠.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정도 될 때 올라가는 종목. 예, 소장 자리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 세력 차트 연구소장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 소장 자리. 그래서 이 검색식을 많이 쓰는데 미래산업도 제가 매매하기에는 너무 높은 자리에 있지만 어쨌거나 소장 자리인 거는 맞아요. 예. 제가 잡기에는 너무 높게 있다 뿐이지 어떤 사람도 용감하게 잡습니다. 저는 안 잡지만 빛과전자도 소장 자리인 거는 맞죠. 120과 20선이 3개월 이상 평행하게 가거나 뭐 이것도 평행하다고 하면 평행한 건데 요렇게 가는 게 평행한 거지만 요것도 근데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은 제가 아예 매매를 안 합니다. 왜? 시작점이 요런 데 있는 걸 좋아하는 거지 이렇게 높은 데서 시작하는 거는 이거 생각보다 높은 거예요. 생각보다 높은 겁니다. 이거 볼까요? 제가 원하는 지역보다 50%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데는 매매를 안 합니다. 예. 요런 데서 잡는 건 하는데 요런 데서 20선이 요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요런 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 잡는데 이렇게 높은 건 안 합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안 높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제 기준은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 말고 요즘은 다 높네요. 요런 거는 소장 자리라고 하기 때 애매하니까 요것도 너무 높고요. 또 다 높네. 그죠? 요즘 지수가 워낙 계속 좋았기 때문에 좀 높은 애들이 많아요. 이것도 높고요. 요런 거는 소장 자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또 뭐 막상 뭐를 하려고 그러니까 요런 데서 잡는다는 겁니다. 요런 데서 올라가는 거. 요런 데서는 잡는데 요것도 좀 높죠. 요런 것도 좀 제가 잡기에는 좀 높아요. 제가 선호하는 데보다 여기가 얼마나 높은지 여기도 한 29%, 한 30% 가까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차이를 좀 아셔야 되는데, 뭐, 그건 오늘 얘기할 주제가 아니니까. 여하튼 제가 소장 자리에서 또는 곽철용 자리에서 잡는 거에 그건 이제 잡았을 때 이제 과정에서 따지는 거고, 어떤 개념으로 이 종목을 잡았느냐, 목표가를 어디로 삼았느냐는 나중 얘기고, 처음에 시작을 과연 그러면 뭐냐? 처음에 시작은 여러 가지 있지만 다시 쓸게요. 예상 체결가 매매. 그죠? 그다음에 이게 좀 뭐하면 여러분들 뭐 키움이나 뭐 다른 쓰시는 분들 계시면 조건 검색식 매매는 이제 저는 LS 증권을 쓰니까 제가 쓰는 검색식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검색식이 있다 보면 뭐 소장 자리니까 120과 20선과 평행한 데서 올라가는 자리 저처럼 소장 자리를 원하시면 그렇게 검색식을 하든가 아니면 곽철용 자리 뭐 돌파선이 2개 이상 되는 데를 나는 전문으로 하고 싶다. 뭐 고점 매매죠. 나는 그게 좋더라. 그럼 그렇게 검색식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검색식 만드는 것까지 제가 뭐 다른 증권사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관여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눈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검색식을 만들어서 아니면 만들 줄 모른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냥 증권사에 무조건 전화를 하세요. 하면 걔네들이 미치지 않은 이상 해달라고 하면 얼추 다 해줍니다. 안 해준다고 하면 또 할 말 없지만 그리고 등락률 률이죠. 이렇게 해서 요 세 개로 하는데 저는 이거를 탑으로 한다. 예상 체결가 매매. 왜? 섹터를 오늘 상승하는 섹터를 판단하기 저 개인적인 겁니다. 여러분들까지 다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못해요. 사람마다 어떤 거를 보면은 나는 되게 진한 빨강인데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보다는 흐리네. 뭐 흐린 거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진한 핑크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어디 가니까 진한 핑크 더 진한 것도 있던데 이거 정도면 진한 건 아니고 그냥 보통이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색깔 판단하는 것도.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면서 늘 강조를 나름대로 하는 이유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까지 그렇다고 저는 판단 안 합니다. 근데 내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죠. 근데
내가 그러니까 무조건 하세요. 이거 무조건 100% 이런 스타일은 또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예상치일가 매매를 최우선으로 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조건 검색식이나 등락률 순위는 결국은 뭐야? 그냥 말 그대로 다 지워보면 지울까? 어, 여기서 등락률 200이 이렇게 뭐야 얘는 등락 200 종목이 내리다 보면 200개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장 시작하자마자 이 200개를 켜놓고 조회 누르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좀 여러분들이 하시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나중으로 넘기시다. 등락률 왜냐면 여러분들이 포톤이란 종목이 뭐고 시제트로닉스란 종목이 뭐고 스가솔루션이 뭐고 피델릭스가 뭐고 사마컨덴서가 뭐고 이런 거를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반도체네 오늘 전기차도 괜찮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뭐 이렇게 좀 주식한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주식을 한 지 좀 오래됐지만 어떤 종목에 대한 정보가 잘 머릿속에 체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 검색 등락률 200이나 등락률 100이 같은 걸로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럼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상 체계일까나 아니면 조건 검색식 아까 본 거로 일봉 200 20 상단 출발이나 아니면 나는 돌파 매매를 좋아한다. 무조건 20 돌파 매매 이런 거. 오늘 상한가 많이 갔지 이런 것도 좋아요. 20선 돌파하는 것들. 근데 이런 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지만 여하튼 저는 예상체일가 매매를 최우선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상체일가 매매 조건 검색 여러분들이 평소에 쓰시는 조건 검색식이 없으면 상담을 하셔서라도 조건 검색식을 HTS상 꾸미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모바일로 하면은 그게 조금 약해요. 모바일로 이제 뭐 정확하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컴퓨터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핸드폰에는 아예 깔아놓지도 않아요. 혹시나 핸드폰 분실할까봐 여러 가지 그 노파심이 있어서 컴퓨터에는 아예 이 증권사 MTS를 깔아놓지도 않았는데 여하튼 깔려는 있는데 이제 매매는 못하게 돼 있어요. 깔려는 있는데 또 희한한 거는 컴퓨터에 깔려 있는 건 다른 증권사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는 LS증권으로 하는데 저 핸드폰에 또 다른 거 끼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종목 정리하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핸드폰에는 또 다른 거로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예상 체결가 매매와 조건 검색식과 등락률 상위 요 세 개로 시작할 때 나는 이 종목을 한 달 정도 끌고 가겠어. 나는 오늘 이 종목을 잡아서 오늘이나 내일까지 매도를 하겠어. 나는 이거 잡아서 슈팅하면은 당장 5분 뒤라도 나는 목표가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짧게 요만큼만 한 4, 5%만 나는 먹겠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쨌거나 단타로 들어갔건 중기로 들어갔건 초장기로 들어갔건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상치일가 매매나 조건 검색식이나 아니면 등락률 상위를 보면 등락률 상위는 좀 공부가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얘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얘가 더 이거는 순간적으로 2, 3분 안에 2, 3분도 아니지 한 30초, 20초, 30초 안에 쇼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어렵고요. 어쨌거나 뭐 재능이 또 있으신 분들은 연말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어쨌든 간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종목 보면은 그게 어떤 섹터인지 어떤 차트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이제 매 계단식으로 가는지 아니면 이 새끼는 꼭 돌파할래다 말고 우리가 얘기하는 박스식이죠. 이렇게 박스식으로 요 박스 안에서만 요렇게 가는 애들 이런 건지 어느 정도 기억이 나시니까 어쨌거나 좀 어렵지만 이 선택을 하셔도 뭐 크게 상관없고요. 제 생각에는 조건 검색식이나 예상치 일가 매매로 하는 게 그날의 섹터를 결정하는 많은 종목들이 상승할 만한 섹터를 판단하기에는 예상치 결과나 조건 검색식이 가장 좋은 것 같다. 등락률 상위도 나쁘진 않지만 요거는 좀 시간이 이제 좀 훈련이 필요하니까 어쨌거나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는 게 좀 수익을 내기에 편하지 않나. 왜? 그냥 올라갈 종목을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 유행하는 거 그날 유행할 수 있는 섹터를 판단하기에는 그게 훨씬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오늘 방송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방송은 제가 이제 섹터에 관해서 이제 조금
오늘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목이 맛이 갔어요 벌써. 그래갖고 더 하다가는 아예 이제 할아버지 소리 날까봐 제가 오늘 여기서 방송을 끊고 다음에는 이제 섹터를 그럼 왜 매매를 하면서 우리는 섹터를 중요하게 여기느냐. 제가 이렇게 예고를 했지만 제가 다음 방송할 때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기억력이 이게 뇌세포도 좀 약간 그 타격을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사람 이름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뭐 다른 사람 이름을. 그래서 좀 상태가 안 좋긴 한데 여하튼 그 방송을 제가 자주 안 하는 이유도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제가 예전에 방송을 어떻게 했는지 예전 방송을 보는데도 그걸 똑같이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만 팝니다. 하나만. 오늘은 시작할 때 어떤 거 이렇게 하나만 파기로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머리가 못 따라가니까 그냥 하나만 파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시작, 과정, 결과가 있으면 오늘은 시작을 뭘로 하는 게 좋은가? 예상치 길가, 조건 검색식, 등락률 상위인데 그 중에 예상치 길가와 조건 검색식으로 오늘 크게 상승할 종목을 예상을 하는 게 굉장히 이롭다. 왜? 섹터까지도 예측하기가 어느 정도 가능하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방송 때는 이 섹터가 그러면 매매하면서 왜 중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기억이 난다면 그거에 대해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조금 좀 자주 하도록 노력을 하겠지만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드는 것도 일주일에 두세 번뿐이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약간 그래서 이제 뭐 우리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제가 유튜브 상으로 보니까 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이거 뭐 치료를 하다 보면은 이 조기 저는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조기 치매로 약간 이어지면서 이게 자기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니까 이게 우울증까지 와가지고 좀 결과가 안 좋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정신과 약을 처방을 받았지만 먹고 있지는 않은데 뭐 이렇게 다운시키는 뭐 약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먹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필요하니까 의사가 교수님이 처방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자주 못하는 이유도 어느 날 오늘은 방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보면 거의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장 초반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패턴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같다. 제가 스스로가 방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할 텐데 제가 방송을 해야 된다는 그 생각 자체도 머리에서 떠오르는 게 하루 중에 일주일 중에 많지가 않습니다. 뭐 어쩔 때는 새벽에 생각나고 새벽이니까 또 방송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고 어쩔 때는 또 너무 아침이니까 이따가 저녁에 해야지 점심 때 해야지 그랬는데 또 까먹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제가 이제 그 체계가 안 잡혀서 그런 것 같긴 하니까 치료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은 또 방송을 되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자주 방송을 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좀 기다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면 끝이 좋을 확률이 큽니다. 시작이 안 좋으면 끝이 좋을 확률이 정말 어려워요. 98% 이상은 거의 손실이 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